왔고 자세한 내용은 팩트체크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할 때마다 제가 다 답변해드릴 수는 없어서 팩트체크 때 들으시면 모든 궁금증이 다 될 것이고 모 배우 방송은 다 녹화하고 있고 문제되는 발언은 다 법적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의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누굴 까는 방송이 아니라 비판하는 방송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 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이메일 newcut.in@한메일.net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후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후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극장 사자TV 최초 1일 연속극 믿었는데. 야, 애들아, 그 유신이 나 못 이겨. 어? 나 절대 영정 안 돼. 영정입니다. 야, 애들아, 나 말 싸움한 거 잘 들었지? 나 유신 나한테 안 돼. 영정입니다. 아 정말. 뻥 좀 그만 치세요. 벌써 42번째예요. 정말 진짜. 뭐 수익 창출됐다고 괜찮다고 지랄 연병 뻥을 치더니 그냥 한 번에 겟아웃이야 정말. 어디서 구라를 까? 죄송해요. 너 44번째 개념을 만들어봐. 한 주둥이로 그냥 너 그냥. 신모씨 그도 뻥쟁이였습니다. 클린극장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패드립, 색드립, 쌍욕의 대명사죠. 신태일의 42번째 계정이 고해를 했습니다. 기쁘다 신태일. 네. 아웃됐네. 자, 신태일에 이어서 김윤태까지 세트로 갔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치워야 되겠죠? 네. 인터넷 방송계의 유승사자 청소부 유신의 뉴스각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신태일 get out. 자, 신태일 채널의 난민들이 또 음악방의 난민들 저희 방에 또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신태일을 살려내라 이놈들아 같이 지옥 가면 되죠.
같이 지옥 가셔서 패드립 색드립 쌍욕하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태일과 사이좋게요. 자, 오늘의 팩트체크, 오늘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블랙 먼데이. 자, 코스닥에서 이 5%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제 오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개소리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당장에 지금 이제 이 차액을 노리려고 하는, 왜냐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거지, 코스피와 코스닥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일본의 주식, 증시, 그리고 중국, 미국 다 떨어져서 독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왜 이 미친 또라이들이 이렇게 설치느냐. 이 토착 외구놈들이 그 언론 놈들이나 재벌 놈들이나 짝짝꿍 돼가지고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지금 우리나라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블랙 먼데이가 됐느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조만간 중국 수입 물품에다가 관세를 더 붙이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국도 제외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에 안개가 드리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세계 경제를 끌어가고 있는 게 동북아시아인데, 그걸 지금 트럼프와 아베가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나쁜 놈의 스키, 호러 영화 스키죠. 그래서 그 두 또라이가, 전 세계의 두 또라이, 영화로 제작해도 돼요. 쌍또라이라고 해가지고. 아베 이 또라이는 어때요? 지금 엔화 막 찍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환율 조작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못 본 척하고 있어. 오바마도 그렇고. 미친 호러 영화 시기예요. 이거는 엔화를 막 찍어 환율 조작을 하고 자빠졌어. 그 돈으로 막 퍼가갖고 쓰고 있어. 올림픽 개최한다고. 방사능 올림픽. 에라이 방사능에 처먹고 ABC 뒤져라. 트럼프도 또라이라서 계속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음 선거 재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중국 몰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를 냈어요? 멕시코. 장벽 세워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몰아쳤는데 이제 북핵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을 몰아치는 이유는 북한 카드를 미국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죠. 하여튼 쌍또라이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자, 다음은 신테일 아웃. 요 내용을 알려고 하신 것 같은데, 자, 신테일의 계정이 오늘 이용 해지가 됐습니다. 이건 그냥 해지가 아니야. 우리가 한 번 이용 해지가 되면 이용 해지라고 하는데, 신테일처럼 42번 42번째의 묵은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발음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용 해지가 된 거예요. G처럼 몰래 계정 파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번에는 신테일 팬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번엔 구독자가 13만이야. 에이, 함부로 할 수 있겠어. 에라이 G포스 18통 같은 인간들아. 기존의 첫 번째 계정이 구독자가 몇 명이었어요? 100만 명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댕강 쳐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번이 넘게 찍찍찍하면서 숨어 들어가지고 타인의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42번째 계정에 몰래 구글 애드센스 광고 해가지고는 신청되니까 좋다, 이 연병우 자빠졌네. 상실감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41번째까지는 이제 금방금방 정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웠더라고. 그래서 뭐 풀TV나 해가지고 거기 성인 방송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42번째는 괜찮네? 괜찮아? 그러면 조용히 방송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아프리카 TV 계정 빌려다가 엉덩이 까고, 그리고 뭐 했어요? 승량이, 그 개 학대 사건 가니까 가게다가 오물 투척한다고 지랄하고. 가만히나 있으면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문제인데, 가만히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아니 왜 아프리카 TV에 가가지고 엉덩이를 까고, 왜 승량이, 그것도 자기 친한 사람이잖아. 친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까더라도 걔네들은 무슨 그런 것도 없더만.
최소한의 우정도. 예?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 신태일 패밀리의 특징이 뭐냐면 막 지들 의리 지키고 친한 것 같은데 누가 한 명 나락으로 떨어지면 신나게 이용해 먹어요. 아 정말 쟤네들은 그래도 자기들 그 친하게 지낸 세월이 얼만데 승냥이는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폐륜송을 부르고 막 후원을 받고 있는데도 아 신태일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았다고 안 까잖아요. 고소도 안 하고. 응? 뭐 그걸 의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폐륜적인 거를. 근데 신태일 기다렸다는 듯이 뭐 오물 투척하려고 한다는 둥 그쪽 패밀리의 수준을 보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 예. 자, 그래서 신태일이 왜 이용 해지가 되었나? 네, 조용히 살았어야 됩니다. 조용히 살았어야 되는데 굳이 예, 아프리카 TV 가서 엉덩이 까고 저기 뭐야 승냥이 사건 터졌을 때 어그로 끌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담당자가 약간 잊고 있었나봐. 아, 나 바빠요. 아유, 예? 신태일이 누구예요? 포켓몬에 나와요? 태일아. 근데 뉴스에 떡 나왔네. 아 신태일이구나. 영정. 네, 설명됐죠? 그러니까 그걸 유튜브 담당자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이슈가 많잖아요. 신태일을 잠깐 잊고 있었던 거야.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몰래 숨어가지고 지방송하고 있었으면 되는데 아프리카 TV 가서 엉덩이 까. 그리고 지금 승냥이 사건이 얼마나 컸어요. 승냥이 사건이 얼마나 컸어. 그러면 그냥 쥐죽은지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되는데 뭐 오물투척하러 간다고 뭐 한다고 해서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관계자가 승냥이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그거 막 들여보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신태일이 탁 둥. 신태일 정지. 그러니까 승냥이 새우 젖댔다고 좋아하다가 예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가만히 있었으면 좀 더 생명연장을 했겠지. 근데 승냥이 사건이 JTBC 뭐 팩트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JTBC 정치부회의 YTN 다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오물투척한다고 뭐 하다가 그 기사로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관계자가 잊고 있었다가 얘 활동하고 있네? 뭐지? 지가 무덤을 판 거야. 에?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나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승냥이 사건 있을 때 사건이 엄청나게 크면 불똥 튀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괜히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불똥 튀어가지고 장렬하게 함께 승냥이는 아직 채널은 살아있는데 아마 조만간 동물보호단체나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왜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겠어요. 너 나를 탓해 사람들이 신태일 팬들이. 야 유신아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본인이 자폭한 거예요. 승냥이 막 보도될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냥 후원만 받고 괜히 옆에서 승냥이 그러다가 같이 가셨어요. 김윤태는 옆에서 승냥이 같이 세트로 가셨어. 뭐 승냥이는 어차피 지금 뭐 채널은 살아있지만 영상은 다 비공개로 했고 방송도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되고 승냥이 그 상황 됐다고 옆에서 불구경하다가 승냥이 신태일인데 승냥이 김윤태인데 승냥이 이러다가 같이 가버렸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숨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근데 옆에서 막 불구경하고 좋고 막 하다가 친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불똥 튀어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알아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옆에서 막 난리치고 지랄 부르스치다가 같이 가셨어요. 이제 40 신태일이 지금 현재 기네스북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불법적인 거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43번째 계정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42번째 계정이 구독자가 13만 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실감이 클 겁니다. 하지만 돈 떨어지면 또 오거든요. 신태일의 법칙은 돈의 법칙입니다. 돈 떨어지면 돌아온다. 김윤태도 마찬가지고요. 그쪽 패밀리는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돈 떨어지면 그때 돌아온다. 머니 컴백, 난 머니, 노 머니 컴백. 그래서 아마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43번째 계정으로 컴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또 43번째도 보내드려야죠. 아무튼 기네스북 기록 세우시게 100번까지 1000번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남북 경협.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대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지금 한국 경제에 보복을 하는 거에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간파를 했어요. 남북 경협만이 살 길이다. 왜냐? 일본하고의 그 경제 협력이 있으면 굳이 북한과의 경협이 도드라지게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보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명분이 있죠. 남북 경협할. 미국이 반대를 해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니들이 중재도 못하고.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있어요. 내년 재선 때 카드로 쓸 게 북핵 문제, 핵무기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승리인데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입장, 아베의 입장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2의 한국의 IMF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때와 상황이 다르거든요. 외화 보유국도 많고 그 다음에 대안이 남북 경협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거든요. 러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야 아베가. 또라이 아베. 자,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송 브리핑. 나머지 궁금한 점은 이따가 그 질문 답변에 하고요. 자,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제가 피소당한 사건입니다. 일간 투데이의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가 저희 뉴커 게시판에 자기가 작성한 기사가 올라왔다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뉴커 대표인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증거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갔고요. 조사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조사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렸고 꼼꼼하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맞춤형으로 자료를 다 준비해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사를 빨리 끝내느냐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사건을 요약해 가고 거기에 맞는 증거 자료를 척척척 준비하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 그 유튜버 땡큐맨이 제가 쓴 기사, 자신에 대한 쓴 기사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그리고 이제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가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한 내용은 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제 표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에 BJ 세수하면 원반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또 퍼펙트하게 자료를 준비해 갈 예정이고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그 KHC 김해창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하고 며칠도 안 돼서 처분한 사인한 검사에 대해서 인천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분하고 상담을 했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고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그 구글 유튜브에서 허위 신고자 정보를 줬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를.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이 도용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형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주장이랍니다. 근데 그대로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김해창이라는 사람이 지노랜버핏 사무소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그 계좌번호 주인도 자기는 도용당했다. 근데 놀랍게도 수사관이 그대로 믿어줍니다. 제가 여러 차례 했거든요. 제 메일, 김해창이 답변한 메일에 대한 IP 주소를 추적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계좌 추적을 몇 달 만에 하고 급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용을 당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 사람의 주장만 믿고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계좌번호도 살아있는데 그 계좌번호 주인이 자기는 도용당했다고 하니까 아무런 수사도 없이 믿어져 버리고. 내가 물어봤죠. 그 형사한테 고소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대대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돼도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그러면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무혐의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자가 있어요. 몇 개월 동안.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5개월 동안 피해본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요. 피해 증거도 있고요. 돈을 요구한 메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IP 추적조차 안 했어요. 메일 IP 추적조차도. 그게 서버에 정보가 다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으면. 근데 IP 추적도 안 하고 몇 달 동안 구글 고객센터에 전화 안 받는다고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게 수사관입니까? 내가 이거를 정말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수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가 고소인으로서 제가 1월 8일 날 김해창의 첫 테러를 당하고 두 번째 테러 당하고 내가 항의 메일을 보냈더니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지노랜버핏 사무소의 대리인이라고 한 건 철회당 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5월 8일 날 그 다음 주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우편으로. 그런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 담당 수사관이 그 사건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제가 그거를 워미경찰서에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 전화해가지고 뭐란 줄 알아요? 빨리 수사해야 되니까 일요일 날 나오래요. 무조건 자기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수사가 접수되면, 사건이 접수되면 처리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1월 8일 날 김해창 테러를 첫 번째 당하고 1월 15일 날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이게 그 빠른 등기로 하기 때문에 1월 15일 날 우편 접수를 했으면 16일 날 부천경찰서에 도착을 합니다. 원미서에. 근데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제가 이의 제기를 하니까 2월 그 전에 연락이 왔어요. 설날 쯤에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해드릴 테니까 일요일 날 나오래요. 그래서 제가 2월 10일 일요일 날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그냥 쉽게 조사를 아니에요. 막 신경질 내면서 안 된대요. 고소장 접수가. 이미 접수를 했는데 왜 안 되냐. 증거 자료가 다 있고 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조사 받으러 와놓고는 안 된대요. 이게 고소장 성립이.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또 입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경찰로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때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조사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몇 달이 지나가는데 없어요. 연락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전화할 때마다 구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럼 메일 주소 IP라도 추적하면 되냐? 수사에 관여하지 말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협박범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으니까 IP 주소를 추적을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냥 구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보 받고 해가지고 KHC가 김해창이라는 인터넷 증거자료 다 찾고
그 다음에 구글 유튜브에 허위 신고자 개인 정보까지 합법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다 줬고, 그 KHC 김해창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다 정리해서 줬어요. 답변도 없어요. 수고했단 말 하나조차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6월 말쯤에 전화를 했어요. 청문감사실에다가. 아니 전화를 안 받는다. 문자를 쪽지를 남겨 전화를 안 받는다. 그 청문감사실에서 연락해보겠다. 문자 한 줄 왔어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내가 청문감사실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말이 되느냐 이게. 내가 그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대요. 1월 거의 초죠. 1월 초에 고소를 했는데 6월 말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내가 다 주고. 근데 그 KS 김해창이 자기 정보를 도용당했다. 확실할 근거도 없는데 넘어가 버리고. 계좌 주인도 저 도용당했습니다 하니까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래 놓고는 검찰로 보내버린 거예요.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범인도 못 잡았는데. 여검사는 더 놀라워요. 여검사는 받아가지고 사건 확인도 안 하고, 그 수사관이 그러더라고. 검사에 갔더라도 배정당하면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근데 검사가 며칠 만에 처분을 내려버렸네? 수요일 날 갔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해버렸네? 난 검사실도 어딘지 몰랐는데? 사건이 이송되면 원래 검사실을 얘기해 주거든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무혐의 증거불충분이래요. 범인을 못 잡았는데 그 사람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KHC 김해창이 자기 개인 정보를 도용당했다고 쳐도, 계좌 주인이 도용당했다고 쳐도 그 범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저히 무혐의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소 중지가 나오던가. 범인을 추적했는데 범인을 못 잡았다 그러면 기소 중지 처분이 나오는 겁니다. 무혐의 증거불충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여기저기 변호사님을 다 물어봤어요. 이게 가당키나 한 건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는 증거가 다 있는데, 그러면 KHC 김해창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람, 남의 계좌를 도용한 사람이 있을 거. 근데 그 사람들 걸 왜 도용하냐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관련된 사람도 아니라면. 근데 그 사람들이 도용당했다고 하니까 담당 형사가 도용당했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 수사관을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진짜 7개월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은 거 생각하면 나는 진짜 절대 끝까지 싸울 것이고, 내가 피소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구글 유튜브에서 준 자료 다 있고 법의 테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어떻게 수사관이 확증도 없는데 저 도용당했어요. 그렇구나. 계좌 저 도용당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증거까지 다 갖다 줬는데 맨날 고객센터에서 전화 안 받는다고 수사 안 하고 있다가 자료 다 갖다 주고 있는데 말이죠. 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인천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한패라고요. 국회 출입처 기자로서 내가 할 거 다 할 겁니다. 법사위 저 출입처 할 수 있어요. 출입할 수 있어요. 법사위에. 당신네들 이거는 사법농단이 아니라 수사농단이에요. 최소한 범인을 못 잡았으면 기소 중지해야지. 어떻게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범인을 못 잡았는데. 당신 주장대로, 그 수사관 주장대로 KHC 김해창이 자기 개인정보를 도용당했고 계좌 주인이 도용을 당했다면 그 도용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범인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무혐의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사법농단이 아니라 수사농단이에요. 나는 이거 끝까지 갈 거고, 올해 연말에 그 대검찰청 국정감사 있을 거예요. 저 꼭 가가지고 국회 출입처 기자이기 때문에 꼭 가서 저는 윤석열 검사한테, 검찰총장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수사농단입니다. 도용을 했더라도 범인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무혐의 불충분이 나올 수 있어요? 특정을 못 했는데 범인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증거 불충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장 제출했고 뉴커 방송공지 게시판에 인증했습니다. 신태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억울로 아니에요. 자,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KHC 김해창이 저를 맞고소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그리고 협박 혐의로요.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나는 구글 유튜브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이 신고를 한 사람이 김해창이라는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김해창이 KHC라는 것도 본인한테 확인을 다 했고요. 본인이 도용당했으면 입증을 해주세요. 도용당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본인도 뭐 50번 넘게 허위 신고를 당했다. 근데 본인은 본인 게 아니잖아요. 부배 콘텐츠지. 부배 영상이지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팬 채널은. 유신쇼 뉴커 채널은 내가 주인이에요. 저작권자예요. 근데 KHC 김해창은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니에요. 그냥 부배한테 허락받고 채널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허위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달라. 아무런 협조를 안 해요. 무조건 수사관과 얘기할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초반에 수사관에 대한 그 불만을 조금 얘기했으니까 수사관하고만 얘기를 한다. 저하고 통화해서 계속 수사관과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그 KH 김해창과 통화해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그러니까 제가 이 김해창하고 통화 내용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수사관이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필요 없다고 해서 수사관이 나는 지금까지 경찰 수사를 받거나 내가 고소하면서 증거 자료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통화 내용인데.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공개 안 할 겁니다. 여기 분명히 듣고 있을 수도 있고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 맞고소한 거에 대해서 제출을 할 거예요. 녹취록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항고할 때 같이 녹취록도 제출할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는 도용당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담당 형사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냐? 없다. 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자료가 있고 구글 유튜브에서 받은 자료가 있고 다른 분들 그 부배 팬 채널 허위 신고 당한 사람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제출할 거고 뭐 이거 했다고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간다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할 거고 담당 수사관과 검사가 반드시 책임지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이런 수사관이 다시는 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원래 내일 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그 개그맨 최군에 대한 그 고발장 2건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주 금토일이 고향에 가는데 도저히 지금 이 소송 일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 날 유튜버 갓세에 대한 그 고소 관련된 조사가 있는데 지금 녹취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끝나면 날을 세야 돼요. 그래서 날을 세고 중앙지검에 가는 거는 불가하다. 그래서 대체해서 낮에 내일 낮에 특집 방송을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고발장을 작성을 하고 내일은 경찰 조사가 없어요. 수요일 날 있고 그래서 지금 날 새서 갓세 관련된 그 녹화 파일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다 녹취를 할 수가 없어요. 녹취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까지 녹취한 비용이 90만 원입니다. 이도명, 백상현 관련된 녹취를 한 것만 지금 김해창까지 90만 원이 들었어요. 이제 갓세 거 하고 땡큐맨 거 하고 더하면 100만 원이 넘겠죠. 지금 이번 전체 고소대전에서 녹취비만 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전 하고 있고 다음 주 그 금요일 날 BJ 원반이 저 고소한 거 그거 하면은 될 것 같고 지금 1차전만 녹취비가 한 200만 원 가까이 예상이 되고 덜 될 수도 있고 한 1차전 2차전까지 1차전만 아니라 1차전이 지금 90이니까 100만 원 넘길 것 같고 갓세 거랑 땡큐맨 거랑 하면 넘길 것 같고 애기모찌 추가 고소가 있고 다른 고소도 2차전에 있기 때문에 그 고소까지 합치면 2차전까지 거의 200 예상을 합니다. 1차전은 한 100 넘길 것 같고 녹취비만 그래요. 그래서 민사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 뭐 송달료, 인지대 뭐 이런 거 하면 또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일 그 최군 고발장은 그 군대 의혹 드디어 지금 최군이 최종 공익 처분이 나왔고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신체 검사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대기자로 있고 근데 이게 장기 대기자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최후의 쇼부, 최후의 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군 군 의혹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소까지 당하면서 자료를 얻게 됐는데요. 그래서 최군이 저를 이렇게 제 기사에 첨부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고소를 하고 방송 내용을 고소해가지고 부천지청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허위사실 유포로 난 명예훼손, 업무방해 두 건 다 무혐의를 받았는데 갑자기 최군이 국내 5대 로펌인 바른으로 변호사 3명 이상을 선임하면서 항고를 했는데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업무방해는 무혐의가 그대로 났는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재수사 명령을 했는데 수사는 안 하고 바로 약식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 그 벌금이 약식 명령이 내려왔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고 1심에서 남자 판사분에서 최군이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여성 판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젊은 여성 판사로. 근데 그 젊은 여성 판사가 모든 걸 다 기각해버리고 갑자기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유죄다. 해가지고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결론은 일부 무죄. 그래서 300만 원 벌금 중에 200만 원이 사라졌고요. 1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은 무죄. 그 커뮤니티 일부 내용을 첨부한 거는 유죄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됐고, 그러니까 일부 3분의 2가 무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그 판결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직접 가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번 직접 가서 내가 직접 보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최군이 저를 고소한 거는 항소심에서 무죄, 일부 무죄 뒤집어 이게 완전히 이 사건이 아니 거의 뭐 반전에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이 있으니까 어떤 판결 나와도 뭐 그건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뭐 그쪽에서 그 팬들은 뭐 최군이 뭐 엄청난 소송을 걸 거다, 민사 소송을 생각해 보세요. 3분의 2가 무죄가 나왔는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무죄가 됐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하면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소송을 하지. 그리고 얼마 전에 노래하는 코트와 최군이 방송관에서 윽신 사건 아시죠? 그것도 지금 고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100만 원이 만약에 확정이 되더라도 그쪽에서 민사로 그 100만 원 벌금을 근거로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 개그맨 최군에 대해서 군 의혹 관련된
그 의혹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제가 소송하면서 얻게 된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할 겁니다. 최후의 이제 뭐 여기서 제가 이제 밝히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죠. 뭐 이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진짜로 예전에 최군이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했을 때 병무청 취재해가지고 1급 현역 입영 대상자다라는 걸 알아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 그 이후로 거의 뭐 10년 가까이 추적을 했기 때문에 10년 가까이는 아니구나. 뭐 5년 넘었나요? 할 만큼 했고 이제 최후의 일전 행정소송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형사소송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고 저는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여기서 제가 패배하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모은 모든 자료와 증인들 총동원해가지고 제가 피소까지 당하면서 얻은 자료들이니까 반드시 끝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그 윤수리 사건, 그 키스 사건 있죠. 그 사건도 같이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제가 끝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최후의 일전을 잘 치워 여러분들이 제보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내일 현장에서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녹취록 작업이나 이런 걸 해야 돼서 스튜디오에서 1시간 특집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장 제출하고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은 유튜버 갓세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오후에 조사를 받고 그래서 녹취 작업 다 긴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끝내려고 자료가 워낙 많아서 그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사건까지 자료를 다 요청을 하는 바람에 수사관분들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조절을 한 거예요. 수요일 날은 이제 갓세 고소인 조사 그리고 이제 금토일은 고향 갔다가 화요일 날 오자마자 화요일 날 오전에는 언론중재위원회 경기도 지부에 땡큐맨이 1,000만 원 손해배상 신청을 해놨어요. 하고 나서 오후에는 부천 소사경찰서에 가서 땡큐맨 제가 고소한 사건 뭐 땡큐맨은 뭐 벌금 단돈 1원도 안 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 모습 좋아요. 자꾸 전화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뭐 의지를 확실한 걸 보여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8월 16일은 BJ 원반이 저한테 맞고소한 사건 정리 들어가면 1차전은 고소대전 1차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쉬고 8월 26일부터 2차전 1차전으로 마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 정배우 잠깐 얘기하면 정배우가 올해 1월에 한 달 가까이 저에 대한 영상을 10개 이상 올려가지고 디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작권 침해한 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하자마자 갑자기 카톡으로 집에서 고향에서 쉬고 있는데 장문의 사과문을 보냅니다. 그건 제가 게시판에 인증을 했는데 그렇게 본인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 정배우가 저번에 K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줄 테니 뭐 내려달라고 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뉘앙스나 그런 분위기가 K가 한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여성 팬이 했다. 그것 때문에 역풍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서도 비판당하고. 근데 또다시 지금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정배우가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이미 자료가 다 있고 유튜브 측에 하고 본인이 인정한 사과 카톡 내용까지 있고 본인이 나한테 보낸 협박 메일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
내가 정배우를 고소하면서 자료를 안 줬겠어요? 상식적으로 자료 없이 내가 무고를 했겠냐고. 예? 그리고 내가 보아 성희롱을 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제가 어떠한 책임이든 졌겠죠, 지금까지. 정배우가 그거 썸네일을 뭐라고 썼냐면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보아 성추행으로 썼어요. 보아 성추행이라고 써가지고 썸네일을 했다고, 자극적으로. 유신이 보아를 성추행했다는 거야, 썸네일로. 그 다음에 내용은 성희롱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될 거예요. 예? 제가 성대모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희롱이 되는지 성추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성추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바로 썸네일을 바꾸더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다 캡처를 해놨는데. 유씨는 정보전으로 싸웁니다. 그거 삭제하고 비공개해도 자료 다 있어요, 저한테. 그 자료 경찰한테 다 제출했고. 자, 그러하고요. 그래서 왜 그런 센 척을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그러면서 이환이나 빛나나 그런 사람들하고 나를 같이 비교하면서 모욕을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영상 올려서 한 거는 별개로 책임을 물을 거예요, 2차전에서. 제가 저는 항상 그래요. 저를 만만하게 보면 저는 오히려 편하다. 나를 경계하고 다 따지고 해가지고 나한테 대응하면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나오면 나는 대응하기가 쉬워요. 자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큰 소리 쳤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저한테 이제 이렇게 고향에 휴가 갔을 때 카톡으로 장문의 사과 보내지 마시고 끝까지 그렇게 강한 모습을. 제가 카톡 사과를 경찰에 제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그 동부지검으로, 서울 동부지검으로 갔다고 하니까 알아봐가지고 자료 추가 제출을 하려고요. 이메일로 보내거나. 자, 아무튼 그렇고요. BJ 덕자는 그 모두마체 노점상 사건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어제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렸고요. 추신수 아들은 아들 둘이 있는데 다 미국 국적을 선택을 했어요. 추신수 아웃. 끝났다. 뭐 미국에서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나중에 근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 병역을 그 아들들도 어린데 뭐 벌써부터 병역을 피하기 위해 그랬다라기보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추신수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군대 갈 나이가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데 국적이 없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굳이 섣불리 스티븐 유 같이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어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추신수 선수가 약속을 하면 나중에 어기면 똑같이 뭐 스티븐 유 되는 거죠 뭐. 자, 창현 저작권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이 없습니다. BJ 열매와 마약 BJ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어요. 왜 연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교계가 너무 썩었어요. 자, 강다니엘과 트와이스의 지효가 사귀고 있다. 뭐 남녀가 사귀는 게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뭐 잘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상하게 사귀다가 또 뭐 강타나 정준영이나 그 꼴로 하지 말고 사랑을 할 땐 깔끔하게, 이별도 깔끔하게, 뭘 자꾸 찍어갖고 공유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김인님, 네, 김인님과 성진유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누가 자꾸 개인정보 침해했다고 신고를 해요? 음모예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문제가 안 된다네?
어떡해요? 에? 자, 8건을 제가 김희님하고 성진유님 그 회유 증거 자료를 틀 때마다 누군가가 유튜브에 개인정보 침해라고 신고를 합니다. 8번을 신고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이 문제 없음? 한 건은 금방 올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유튜브가 문제 없대. 어떡할래? 그 허위 신고자 정보 달라고 내가 그랬어? 네, 내가 그 개인정보 침해 담당자한테 신고 담당자한테 그 허위 신고한 사람 정보 주세요. 정보 주세요. 정보 따라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허위 신고자의 정보가 나올 텐데, 자, 제가 김희님, 성진유님 통화 내용만 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틀어주면 누군가가 신고를 해요. 개인정보 침해로. 당당하다 하면서. 다들 당당하다 하면서 8번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했는데 7번 문제없다.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전화 받기 전에 띄워드립니다. 땡큐베리 감사. 자, 뭐 또 신고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신고하시면 몇 건 한번 되나 봅시다르. 자, 성진유 님이 김희님을 회유하지 않았다. 유신과 김희님이 거짓말했다. 그 증거를 들어보시죠. 한 적도 없는데 아, 지금 둘째가 말한 것도 지금 그게 또 맞아요. 지금 팩트가. 뭐라고요? 예. 김민님 그럼 거기 계실 거예요? 아니, 저는 여기저기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일 한 번만 네. 더 생각하고 내일 한 번만. 아니요. 저는 이제 생각할 것도 없고요. 네. 저 이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싫어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 뭔가가 네. 지금, 안 그래요. 뭔가. 아니요. 아니 저는 이제 저기에서 100%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딱 하루만. 내일.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제가 한번 예. 더 어떻게 하면. 그래서 김민님도 정했으면 좋겠어요. 김님, 저 따라오실 거예요? 안 따라오실 거예요? 아니, 저는. 안 따라오신다면 저하고 적대는 거고. 아니, 이쪽 저쪽 예. 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제 유튜브. 아니, 예. 안 하고 저는 근데 협박.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아니, 저는 협박범 잡아야 돼요. 아니, 협박심도 뭐, 그건 당연히 잡아야죠, 우리. 예. 그래갖고 저는 지금 이제 가집으로 다녀요. 내가 꼭 나는 성진유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김희님보다 자기가 중립적이었다. 근데 분명히 말하죠. 둘둘의 말이 많다. 그렇잖아요. 응? 둘둘의길 말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립적이라고요? 아마 이거 나가면 9번째 개인정보 침해 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번 개인정보 침해 신고해서 7번이 문제없다. 한 번도 곧 올 것 같고, 아마 변함없이 9번째 허위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또 할 것 같은데, 자, 할지 안 할지 한번 우리 두고 봅시다. 분명히 방송 보면서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할래. 오늘 밤에. 근데 어떻게 유튜브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네. 자, 주제곡 오늘 밤에 유신쇼 개인정보 신고할래. 문제없다고 해도 계속 신고할래. 네.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실 분들 주시고요. 전화 배틀 이어갑니다. 미리 켰다. 잠깐만요. 자, 잠시 후에 전화 배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아고 한번 타세요. 호봉이요? 들어보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사자TV 최초 1일 드라마 믿었는데. 여러분,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가 많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다 드릴 거예요. 수사관님, 판사님 다 볼 거예요. 증거가 많습니다. 30년 후. 증거가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증거가요.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5년 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여러분, 증거가 많아요. 나중에 하늘나라로 오세요. 그 증거는 죽을 때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클린 극장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전화 배틀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패드립, 색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하시면 원미소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문자 배틀 032-323-5549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050-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북이 보시면 저기에 녹색 판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반수생인데 저기 위에 보시면 녹색 판이 있어요. 이 판유걸 뒷다리 같은. 눈이 나쁘면 저게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항상 이제 거북이 올려놓을 거를 이렇게 판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쟤는 물속에서 오래 지내는 종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기 판이 있어요. 저기 녹색 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와 가지고 충분히 쟤는 주로 물속에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북이는 육지거북이는 육지에서만 사는 거 아시죠? 육지거북이가 있고 수생, 물속에서만 사는 거북이가 있고, 근데 알 날 때는 밖에 나오죠. 그 다음 반수생이 있습니다. 반수생은 종류에 따라서 밖에 오래 있는 애들이 있고 적게 있는 애들인데, 쟤는 밖에 적게 있는 종이에요. 물에 주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육지거북이냐 수생이냐 반수생이냐.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은 가끔 올라와 가지고 위에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산소 흡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할 때 어프 하잖아요. 그 숨쉬기 위해서. 그러니까 쟤네들은 주로 바닥에 있다가 그 공기를 채우기, 산소를 채우기 위해서 위에서 하고, 밑에 보시면 공기방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물 안에도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안에 오래 있어도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노량진 반수생은 무슨 거북인가요? 너 잡아갈 거북이요? 자, 050-2323-5549번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할래. 인정 안 돼도 계속 신고할래. 그러다 걸리면 위기에 대한 업무방해.